그리고 요게 보고 계신 작품은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은 접니다. 제가 앉아서 뭔가 포즈를 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뭔가를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보이죠. 요런 보이지 않지만 유리를 비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상을 제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은 유명한 금동 반가 사유상이고요. 얼마 전에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거를 보니까 중앙박물관에서는 올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대표 브랜드로 반가사유상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따로 공간이 되어 있는데 따로 공간을 별도로 또 마련을 해서 반가사유상 유명한 두 점을 같이 전시하는 걸로 하기로 할 정도로 굉장히 널리 알려진 작품이죠. 근데 사진 두 장을 보시면 비슷한 듯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사진은 제가 앉아서 촬영한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정면 일어나서 본 겁니다. 근데 앉아서 보는 것과 근데 정면에서 보는 것과 뭔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기가 쉬울 텐데요. 바로 앉아서 봤을 때는 상을 올려다 봐야 돼요. 상을 올려다 본다라고 하는 건 관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바로 유물에서 불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부처님으로 관계가. 여기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올려다 보면 뭐 이렇게 미소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속마음을 막 끄집어내게 돼요. 근데 그러한 공간에 있어가지고 위치에 따라서도 유물과의 관계에 따라서도 보는 관람객의 심리적인 상황들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상 앞으로 갔을 때는 관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눈앞에 맞대하는 거죠. 맞대하고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손이 어떻게 생기고. 근데 이러면서 이제 이런 식의 모습을 또 보시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볼 때 동선이라고 그러죠. 관람객들이 움직이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시계 방향으로 갈까요? 아니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갈까요? 무의식적으로. 시계 반대로. 네, 맞습니다. 쇼트트랙도 그렇고요. 육상 경기도 그렇고요. 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죠. 왼손을 중심에 두고 오른손을 바깥으로 하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반가사유상을 볼 때 거의 사람들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근데 보이는 지점마다 보이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대략 한 4시, 5시 사이의 방향에서 보게 되면 얼굴이 굉장히 온화한 모습이 더 많이 부각이 되고요. 그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상들을 보게 되면 그런 느낌들이 있는 거죠. 뒷모습도 말을 한다. 뒷모습에 그 사람의 인생이 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앞모습 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뒤에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도대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실까? 표정은 무엇일까? 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요. 맨 끝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한 4시, 5시, 7시 방향 그쯤에서 촬영을 한 건데요. 여기에 갔을 때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그거를 질문을 던지죠. 이 손가락을 뺨에서 붙였을까, 뗐을까? 그러면 관찰을 엄청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체화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던지면 행동으로 옮겨요. 굉장히 중요한 단서인데요. 근데 살짝 붙였죠. 그리고 새끼손가락은 어떻게 생겼을까? 살짝 휘었거든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저쪽 끝에 있는데 오른쪽 엄지발가락은 왜 이렇게 휘었을까? 디테일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가에 따라서 살펴보는 방식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사유상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삼국시대의 대표적인 불상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신라 작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쪽으로 많이 의견이 좀 모아져 있고요. 어떤 이러한 그런 가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분들이 갔을 때에도 편안하게 이렇게 둘러보면서 내 눈에 어떻게 변화들이 보이는가 이런 걸 살펴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이런 유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얼굴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낌이 어떠셔요? 이건 제가 촬영한 사진이 아니고요. 사진 작가분이 촬영한 거거든요. 중앙박물관의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이 사진인데요. 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반가사유상은 20대 봤을 때 느낌이 다르고 내 나이 30대 봤을 때 다르고 40대, 50대 나이를 지나가면서 볼 때마다 얼굴 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상은 한 번만 보고 멋있다 하고 이제 돌아갈 그런 작품이 아니고 시간이 지날 때마다 또 인생의 고비가 왔을 때마다
마음이 심란할 때 가서 보시면 얼굴 인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묘한 매력 있는 작품이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드디어 종착역에 왔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을 겁니다. 이 사진 속의 탑은 다 아시는 이 탑인데 왼쪽에 있는 탑이 10원 동전의 주인공인 바로 다보탑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탑이 자그마한 크게 있는 바로 이 탑이 공식 용어는 불국사 3층 석탑이지만 석가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작품은 바로 석가탑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작년 초에 불국사에 가서 지금 여기 탑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바로 저거든요. 제가 딸아이가 사진을 찍어줬는데, 촬영을 해줬는데, 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붉은색 네모 박스 처지에 있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석가탑의 비밀이 들어가 있죠. 바로 여기 석가탑의 비밀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2층에 아까 보셨던 네모 박스 안의 모습이 해체됐을 때 바로 이런 네모난 구멍이 있고요. 이 구멍 안에서 발견된 유물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사리함이라든가 이런 사리기라든가 이런 장치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은 긴 띠처럼 되어 있는 거는 사회 교과서에도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요만한 크게 제 손가락 보이시죠? 굉장히 작은 크기로 이렇게 실려 있는데 바로 이 유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제가 약간 우미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이라고. 띄어읽기를 어느 지점에서 해야 됩니까?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 자연스럽게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 이거 저희 집에서 뭐 하냐면 내기할 때 합니다. 이거 빨리 정확하게 얘기하기. 그래서 진 사람이 심부름하기. 이렇게 하긴 하는데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여기 이 사리 장치에서 나왔던 이 사리공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왔던 이런 유물들이 있고요. 그 중에 바로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이 있고요.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기로는 바로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석가탑에서 이 사리 장치들이 나오게 된 거는 아주 우연한 기회였죠. 바로 1966년이었던가요? 이 탑이 약간 문제가 생겼습니다. 뭔가 흔적이 나온 거예요. 누가 손을 댔던. 그래서 파악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뭐 지진 때문에 움직였다. 경찰서에서는 이렇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 보니까 도굴범이 손을 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도굴범을 잡고 봤더니 2번에 걸쳐서 여기에 있는 보물을 찾으려고 장치를 넣어가지고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욕심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이 탑을 움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상태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체 수리를 거기 상태 확인할 결정을 했고요. 여기에 지지대를 세워가지고 이제 돌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옥계석이라고 한 돌도 들고 하다가 그만 나무가 부러져가지고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처 입기도 했는데 바로 거기에 2층 몸돌에서 이런 장치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교과서에 실린 또 역사책에 실린 무구정광대 다란이가 세계 최고의 목판 인쇄물로 기억을 하고요. 요만한 크기로 기억을 하죠, 되게. 그럼 우리가 여기서 찾지 못하는 건 어떤 메시지일까요?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우연히 광화문 광장에 갔다가 각자장을 만났습니다. 우연치 않게 처음 뵙는 분이었는데 목판을 이렇게 각자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깎는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나무를 깎아서 글자를 만들어내고 찍으면 인쇄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했던 작업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긴 판들, 그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을 이제 복원한 거죠. 다 깎아서. 욕심이 마구 생겼습니다. 이거로 정말 인쇄를 한 걸 있었으면 참 좋겠다. 저의 욕심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 인쇄본이 이런 목판이 있었고 예전에 지금 사라졌겠지만 찍어서 인쇄를 해서 탑 안에 들어갔다. 그 현장을 보면서 제가 알았던 거고요. 그러면 무구정광대 다란의 경은 실제로 지금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옛날에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가 불교중앙박물관 옮겼다가 지금 불국사에 있는 박물관으로 다시 이제 옮겨졌는데요. 워낙 오래된 종이이고 굉장히 귀중해서 쉽게 공개하지 않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실물을 본 적이 이제 거의 없는 작품이죠. 근데 만약에 실물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런 형식의 우리는 대용품이라는 게 있죠. 복제품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무구정강 문화재청에서 아주 옛날에 만들었던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의 영인본 복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 종이 재질도 거의 닭종이에요. 제가 이걸 평균 100번은 펴봤을 거예요. 수업을 하거나 할 때. 지금도 종이가 튼튼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단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제목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펼쳐나가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 등장을 하는 건 다 요만만 나오죠, 요만만. 그래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 요만한 크기인가 보다. 실제로 그렇진 않은데,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조만한 게 이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그러나 실제로 길이가 대략 6m, 640cm가 좀 넘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화면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쭉쭉 넘겨가면서 스케일감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지죠.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펼치고요. 그리고 이렇게 펼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또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은 만든 이유가 이 경전의 내용은 탑을 만들면 복을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탑을 만들거나 수리하면 복을 받으니까 열심히 탑을 만들게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 게 경전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탑에 그렇게 넣으려고 했던 거고요. 사실 복 받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저도 복을 100번은 넘게 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마리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끝이 안 났어요. 끝이 안 났고요. 바로 드디어 끝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보셨던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무구정강태 다란이경 일부의 모습인 거죠. 이게 긴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실제로 이게 완성이 되려면 전시가 됐을 때, 눈화에서 확인했을 때, 이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은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는 스케일이 훨씬 더 큰. 그리고 여기에는 수많은 신라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석가탑 안에 집어넣고 적어도 1000몇백 년을 견뎌왔다는 거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무구정강태 다란이경이 담고 있는 또 다른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개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유물은 박물관에 없었죠. 그리고 박물관에 전시하려고 만든 유물도 없었습니다. 다 다른 공간에 있었던 유물들이 또 사용했던 것들이 또 전해지던 것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선택이 돼서 또 가치를 부여받고 박물관에 와서 수장고에 들어갔다가 또 어떤 선택의 이유로 전시에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의 유물에는 수많은 맥락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맥락을 찾아가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실제로 보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곳이 있던 곳을 가보는 것. 이러한 것들이 만났을 때 유물에 대한 이야기들, 또 맥락들, 스토리들이 더 풍부해지게 되고요. 하고 싶은 얘기도 더 많게 되고요. 또 그러한 것들이 자기 체내에 들어왔을 때 온전한 자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박물관은 큐레이터의 것도 아니고요. 박물관의 것도 아니고요. 이 모두의 것이 되는 거죠. 같이 이렇게 만났을 때 박물관은 살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드려서 고맙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